안녕하세요. 더 서울연세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준 원장입니다. 3월이 되고 날씨가 조금씩 풀리면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외래에서도 맨발 걷기가 정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그냥 막연히 따라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혈관 전문의의 입장, 특히 정맥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맨발 걷기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류는 오랜 기간 맨발로 생활해왔고 자연스럽게 땅과 직접 접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기후에 적응하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신기 시작했습니다. 땅과의 직접 접촉을 특별한 치료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되겠습니다. 맨발 걷기, 어스윙 또는 그라운딩, 우리말로는 접지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이 용어는 1990년대 후반 미국의 클린트 오버라는 사람에 의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습니다. 자연과 직접 접촉하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대중의 관심이 많이 확대되고 2010년 이후에 맨발 걷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2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맨발 걷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면의 질 개선. 두 번째, 코티솔 분비 리듬 정상화, 통증 감소,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 기능 개선, 심박수 변이도의 증가, 상처 회복의 촉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액순환의 개선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맨발 걷기를 한 그룹에서 하지 않았던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상처에서 염증 반응이 완화되었고 상처 회복에 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효능으로는 첫째, 혈액순환의 촉진, 둘째, 발의 코어 근육 발달, 셋째, 스트레스 호르몬의 감소, 넷째, 맨발의 촉각을 통한 고유 감각의 강화, 다섯 번째, 접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중 혈관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 혈액순환 촉진과 두 번째, 발의 코어 근육 발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은 크게 동맥과 정맥으로 나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강한 압력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고 정맥을 통해서 혈액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맥과 정맥 중 맨발 걷기 효과를 더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은 정맥 쪽이 되겠습니다. 심장에서 발바닥까지 내려온 피가 다시 발바닥에서 심장까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펌프가 존재합니다. 발 펌프, 종아리 펌프, 허벅지 펌프, 복부 펌프, 이 펌프들을 통해서 정맥의 피가 심장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중 맨발 걷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첫 번째 발 펌프와 두 번째 종아리 펌프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정맥을 번갈아가며 쥐어짜 눌러주면서 정맥 안의 혈액을 위로 올리는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정맥의 피는 스스로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 근육이 짜주면서 잘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경우에는 근육이 짜주지 않기 때문에 정맥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다리가 붓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서있는 게 정맥순환에는 좋지 않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발을 신고 있는 것과 맨발로 걷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발바닥에는 정맥혈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걸을 때 체중이 실리면서 이 부위가 눌리면서 우리가 치약을 눌러서 짜주듯이 이 부분이 눌리면서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던 정맥혈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보다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자극이 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 펌프의 작용이 더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저장 공간의 한쪽에서만 압박을 해서 피를 밀어 올려준다면 맨발로 걸을 때는 이 저장 공간의 양쪽에서 압박을 해서 더 펌핑을 수월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발로 걸으면 체중이 실리는 부위와 압박이 실리는 부위가 명확하게 작용합니다. 적절한 지면에서의 맨발 보행은 발 펌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발바닥에서 밀려 올라온 정맥혈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걸을 때 종아리의 근육이 수축하면 정맥을 눌러서 혈액을 위로 올려줍니다.
맨발 보행은 발의 작은 근육들을 더 사용하게 하고 보행 패턴을 더 변화시켜서 종아리 근육의 활성도를 더 높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를 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발을 보호해주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신발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관절과 인대에 무리가 갈 수 있고 발에 상처가 있다면 금기입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갑자기 오래 걷는 것은 피해야 되고 또 너무 푹신해지면은 오히려 정맥 펌프의 작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경향이 보고된 만큼 부정맥이나 심장 수술로 인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육안으로 튀어나온 하지정맥류가 있거나 다리에 불편감이 있다면 막연히 맨발 걷기를 먼저 시도해보는 것보다 정맥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보고 적절한 의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발 펌프와 종아리의 펌프를 활성화시켜서 정맥순환에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과도한 기대보다는 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걷기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안전한 장소와 적당한 운동량으로 시행한다면 정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봄이 되면서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다면 무리하지 말고 내 몸의 상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맥 건강도 결국은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송승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